자, 필수예제 6번 문제 보면은 여기서 너희가 지난번에 하나 안 배운 게 있어. 근데 일단 14번부터 좀 풀어보자. 뭐 하세요? 14번 문제 방정식을 푸세요. 그쵸? 자, 방정식을 풀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풀었어? 그래서 1번 문제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가 돼요? 되면은 인수분해 진행을 할 거야. 그치? 그래서 a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시작하는데 더하기 2a x 더하기 2a는 0이에요. 그래서 a 1 여기는 2a 하면은 a제곱 플러스 2 나온다. 그치? 근데 지금 앞에 뭐 붙어있어?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였겠네. 그래서 지금 이 식은 분명히 ax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x 마이너스 a로 바뀌어가지고 는 0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얘가 0 대접하는 x가 얼마? a분의 2 얘가 0 대접하는 x는 얼마? a 해서 답은 a분의 2입니다. 또는 x는 a입니다. 하면 된다.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 추가로 하나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 없었다고 치면 어떻게 풀래? 그냥 다 풀면. 응? 이 문제가 없어지면 어떤 문제로 바뀌어? A는 0. a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치? 이런 말이 없었다 치면 지금 내가 있는 걸 지워서 발견을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왜 안 지워져? 얘가 아예 없었다 치면은 a가 0일 수도 있고 a가 0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내가 풀고 있는 거는 언제의 풀이야? a가 0이 아닐 때. 왜? 2차로 풀고 있잖아. a가 0이 되면 2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저 말이 없다면은 너희들은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쪼개서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제 정석에서는 그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킬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뭔지 알겠나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 단원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 문자로 나와 있지만 너희들이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그대로 진행을 해주세요. 근데 혹시나 최고 차의 개수도 역시 문자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뭐야? 그놈이 0이 되어가지고 2차가 아닌 다른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 뭔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a가 0이라면 a나 0을 넣어봐. 그러면 저 방정식이 x제곱 2차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a는 0이겠지?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여기도 a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이게 뭐 a분의 1이나 이런 게 나왔다 치자. 그럼 답을 두 개로만 쓰면은 틀리게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이런 거 조심해서 봐야 돼. 알겠죠? 자, 아무튼 여기에서 14번 문제 말고 누구? 밑에 15번 문제도 한번 가보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x에 대한 방정식을 푸세요. 근데 그 방정식 안에 x 말고 다른 문자들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 예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라고? 너희들한테 어떤 문자를 말 그대로 문자 취급을 해서 어떤 문자의 값을 찾을 것인가야. x에 대한이라고 나와있지. 얘는 분명히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나와있잖아. 그래서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혹시나 이게 혹시나 나중에 a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탁 만들어져 있다. 그럼 너희들은 본인도 모르게 저 말을 무시하고 뭘로 풀겠어? 뭔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풀잖아. 그런 거 조심하라. 알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문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뭐야? 얘 한번 풀어볼까? 분명히 얘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2a 플러스 b랑 2a 마이너스 b로 해서 지금 이 둘이 곱하고 더하면 4a잖아. 그치? 근데 얘는 마이너스 4a여야 하니까 어떻게 하자? 둘 다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버리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네. 됐니? 됐나요? 자, 그래서 아무튼 얘는 x-2a 요거 구호 조심해야 된다. 마이너스 b랑 x-2a 플러스 b가 되네. 근데 그게 0이 되도록 하래. x는 얼마? 2a 플러스 b가 됩니다. 또는 x는 얼마? 2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 필수예제 7번으로 넘어갈 건데 자, 지금 16번에 1번 봐봐요. 다음 방정식을 풀래. 근데 개수가 어때? 무리수야. 루트가 들어가 있어.
뭐 저 상황에서 일단 너희들이 뭐였지? 인수분해 해보려고 생각을 해봐. 루트 2 마이너스 1의 x제곱 옆에다 좀 쓸게. 루트 2 플러스 1의 x 플러스 2는 0. 요거 인수분해 하려고 해봐.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되면 안 돼? 안 돼요. 안 되면은 어떻게 해주냐면 최고차의 개수 얘를 뭘로 바꿔줘봐? 유리수로 바꿔볼게. 여기서 바로 찾는 애들도 있다. 좀 빠른 애들은. 근데 대부분이 못 찾을 거야.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보세요? 유리수로 바꿔보세요. 그럼 얘를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꿔주는 방법 우리 언제 했었어? 분모 유리화 하면서 했었잖아. 그치? 그럼 똑같아. 얘를 유리수로 만들고 싶어. 양면을 뭘 곱해줘야 돼? 루트 2 플러스 1. 그렇지. 양면을 똑같이 루트 2 플러스 1을 한번 곱해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얘를 여기다 곱해주면은 2-1이니까 1 생략되겠네. x제곱. 그리고 얘를 얘랑 곱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필요하다면 얘를 제곱 전개해버려도 되고.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짠. 또는 2 루트 2 플러스 2.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는 0이래. 자, 이제 뭐 해보자. 얘를 유리화 해보려고 해봐.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는 아까보다는 그나마 조금 쉬울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유리화가 되냐면 2랑 루트 2 플러스 1로 쪼개졌을 때 크로스로 곱해서 더 넣으면은 루트 2 플러스 3이 나오면 되겠네. 어디 있어? 요거 전개해주면 2 루트 2 플러스 3 나오죠. 맞나요? 어머? 안 맞네? 이 루트 2 플러스 3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빠졌나? 응? 뭐지? 루트 2랑 이렇게 쪼개면 되나? 2 플러스 이렇게 쪼개면 되나? 어? 2 루트 2 플러스 2랑 1로 그러네. 2 루트 2 플러스 2랑 1로 쪼개버려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어떻게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버리면 2 루트 2 플러스 3 나오네. 그치? 따라서 여기 있는 거 나오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x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2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는 얘기겠지. 저런 거지. 네. 둘다 마이너스 x. 그럼 왜 이렇게 오늘? 짠짠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x의 값은 얼마입니다? 2 플러스 2 루트 2예요. 또는 x는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쪼개줄 수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분모가 무리수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냥 발견을 해줄 수 있으면 해버려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최소차의 개수가 뭐인 경우? 무리수인 경우에는 뭘로 만들어주세요? 유리수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요 이번 문제도 다시 한번 봐봐. x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1 플러스 i.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고 싶어? 실수가. 물론 저 상태에서 그냥 인수분해 할 수 있다면 인수분해 진행하면 돼. 알았지? 근데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뭘로 바꿔보세요? 실수로 바꿔보세요. 그럼 실수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야? 양변에 켤레를 곱하는 거지. 1-i를 곱해봐.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야? 1-i의 제곱, 즉 1 플러스 1, 2다, 그치? 그래서 뭐예요? 최소차의 개수가 2x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1-i를 한 번 더 곱하면 1-i의 전체 제곱이겠네. 그래서 뭐야? 2 곱하기 1-i의 제곱 지난번에 기억하라 그랬지? 얼마였지? 마이너스 2i 기억나요? x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또 뭐가 될 거야? 1 플러스 i에다가 1-i를 곱하니까 얼마? 2가 되겠네. 는 0. 그럼 양변을 뭘로? 2로 나눠버리고 나서 생각을 해볼까?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i의 x 마이너스 1은 0. 이 상태에서 이제 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준영씨? 분명히 해줄게. 빨리 갔다.
보여?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근의 공식이라도 써버리면 되는 거죠. 알았죠? 인선회가 되는 게 안 보이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근의 공식이라도 쓰면 돼. 사실 그래서 1번 문제도 바로바로 발견을 못했어 만약에. 그럼 뭐 해줘도 돼요? 근의 공식이라도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물론 근데 이거 인선회 되냐? 원래 되냐? 인선회 안 했어? 근데 인선 근의 공식 썼어?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x 마이너스 그러네. i랑 i로 만들 수 있잖아. 마이너스. 그치? 그럼 뭐야? x 마이너스 i의 완전 제곱식이 0입니다. 따라서 x는 뭐 나와요? i라고 하는 게 충분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해하겠어? 됐나요? 오늘 컨디션이 꽝인데. 자, 그러면 누구 하나 더 풀어보냐면 17번에 1번 하나만 더 풀어보세요. 안 푼 사람들은. 푼 사람들은 잠깐만 기다리고. 양변을 루트 마이너스 1을 일단 곱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 2 마이너스 안 되네. 인수분해 된다, 그렇지? 자, 여기서도 일단 양면에 루트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시기에는 x제곱 나오고 얘네들 전기를 해주면 아까 내가 정리 잘못했던데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2루트 2 나온다, 그렇지? 그놈의 x 그리고 상수항은 뭐예요? 예. 얘도 일단 전개를 한번 해봤어. 자,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해봐. 얘가 합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어떻게 쪼개줄까? 이렇게 쪼개면 안 되고 루트 2와 루트 2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쓰면서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지? 됐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x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는 0. 그래서 여기에서 x는 얼마?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x는 얼마?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물론 뭐 해도 되고 그림 공식 써도 되고.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절대값 기호들은 내가 전부 다 일단은 빼자 그랬지. 그래서 필수예제 8번은 넘어가고 뒤에 필수예제 9번, 10번, 11번, 12번 그리고 13번까지가 우리 오늘 숙제였는데 또 질문 없어요? 필수예제 13번까지 없음? 자,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였다? 바로 지난 시간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뭐뭐 배웠지? 판별식 그리고 또 그 전에 배운 거 뭐일까? 어디까지 배웠어? 근의 공식까지 배웠잖아, 그렇지? 그치? 물론 근의 공식은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긴 하지만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x의 값에 따라 성립할 수도 있고
x의 값에 어떤 걸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거야. 그래서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는 게 일단 가장 기초적인 주된 질문으로 넘어갈 거죠. 그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지? x라고 하는 녀석을 성립하도록 하는 x라는 녀석을 우리 뭐라 불러? 근 또는 해라고 부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해 또는 근, 해 또는 근을 이제 뭐 해주세요? 찾아주세요. 얘를 직접적으로 말 그대로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자, 너희들이 한번 그러니까 기초적인 첫 번째 문제는 뭐? 근을 한번 구해볼래? 그때 사용하는 게 뭐였죠?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뭘 사용해주세요?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주세요 였다 그치? 지난번에 배웠던 거. 근데 그 근의 공식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었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일반적인 근의 공식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1차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어? 중학교 때 이거 배운 거지.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물음은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 그 근에 대해서 뭘 물어봐? 종류를 물어본다거나 실근, 허근과 같은 종류, 또는 뭘 물어보는 경우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데 사용하는 식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판별식은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결국 근의 공식 안에 있잖아. 어디 안에?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이 녀석. 이 녀석을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D는 뭐라고 돼?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리고 또는 작수 공식에서는 판별식을 4분의 D라 부르는데 결국 루트 속에 있는 요놈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 요놈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잖아. 자, 이 판별식을 가지고 왜 근의 종류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랬어? 루트 속에 있는 놈이 음수면은 허근인 거고, 근이 허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허근이라고 부르잖아. 루트 속이 양수가 되면은 실근이 되는 거야. 근데 루트 속이 0이 되면은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우리는 그 녀석을 뭐라 부르지? 중근이라고 부르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이 종류가 무엇인지, 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라 부르는 거야. 이 녀석의 부호 또는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뭔지 알겠지? 됐나요? 요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세 번째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걸로 넘어가냐면 개수가 허수인 거 이건 왜 안 했지? 자, 누구로 넘어가냐면 필수 예제 15번 쪽.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근과 개수의 관계. 자,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한 내용 정말 중요한데요. 왜? 나중에 고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기초 베이스가 될 거야. 자, 한번 봅시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대. x-a와 x-b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다시 이걸로 가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대. 자, 그 2차 방정식에서 근이 x가 알파 또는 베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 분명히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었을까? 얘는 최고차는 몰라, a야. 근데 인수분해가 x-알파라는 인수를 가졌으니까 알파라는 근이 하나 나왔었겠지? 기억나요? 자, 두 번째 x-베타라는 인수가 있었으니까 베타라는 근이 나왔겠지? 맞지?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다시 한번 뭐 해봐? 전개를 해봐. 그러면 a에 전개해주면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의 알파 베타는 0 이라고 전개가 되지. 자, 이 식이 이 식이고 이 식이 이 식이라면 내가 지금 마지막에 써놓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같아 달라? 똑같다 그치? 그러면은 1차의 개수 잘 봐봐요. 최고차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1차는 잘 봐봐요. b가 뭐가 돼?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지. 이를 어떻게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만 남기고 나머지 마이너스 A를 넘겨봐. 2차 방정식으로 그랬으면 A는 당연히 0이 아니지.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네. 나눠봤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예요. 오케이.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두 근의 합이거든. 두 근의 합은 분명히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하나 더 해보자. 누구? 상수항 가보자. 상수항을 보면은 왜 여기 C잖아. C가 뭐여야 해? A 알파 베타. 여기서도 알파 곱하기 베타만 남기고 A를 넘겨보자. 그럼 뭐가 돼요? A분의 C가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거기에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마이너스 a분의 b로 두 근의 뭐를 곱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a분의 c. 요걸 외워달라는 얘기. 알겠죠? 근각계수의 관계는 어떤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누구를 가지고 a와 b와 c라는 2차 방정식의 계수를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구할 수 있는 게 두 근이 아니라 어떤 거를? 두 근의 합 또는 두 근의 곱을. 뭔지 알겠어?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필수예제 15번 문제 한번 봐봐요. 33번인가? 거기 보면은 제일 먼저 뭘 물어보고 있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누구를 구하세요?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저 녀석. 저 녀석을 뭐 해봐? 구해보래. 그때 너희들이 이제 1번, 2번, 3번, 4번을 봤을 때 아, 얘네들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보여? 네. 그걸 봐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근각계수의 관계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야.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구해? 최고차의 계수 A 분의 1차의 계수 B 그놈의 부호 반대. 그리고 상수항 가지고 이제 역시 뭘 만들어? 두 근의 곱을 만든다 그렇지? 그때 어떻게 만들어? 최고차의 계수 A 분의 상수항 C로 만드는데 부호는 그대로 그렇게 만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아, 이 문제는 내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1, 2, 3, 4번을 보면은 두 근 알파 베타를 둘 다 찾아서 직접 대입할 수도 있기는 하잖아. 그치? 근데 그게 빠를 것 같아? 근각계수의 관계가 빠를 것 같아? 훨씬 빠르거든. 그냥 계수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뭐예요? 얘를 통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2번은 통분을 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바꾼 후 너희들이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해왔지. 어디? 곱셈 공식에 변형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로 만들어 보세요. 그걸로 이루어진 곱셈 공식의 변형식 딱 하나 있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어떻게 구해? 두 근의 합에다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렇지. 그걸 갖다 써달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아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동민이 두 근의 합 어떻게 구해? 응?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B. 그러면은 마이너스 최고층 계수 1분의 B.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얼마? 3 나오겠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최고층의 계수가 1이면 분모에 들어가는 최고층의 계수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뭐야? 그냥 1차의 계수 어떻게 하세요? 부호 반대. 곱은 1차의 계수 부호 그대로.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거야 나중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9 더하기 6 나누기 마이너스 3. 얼마? 마이너스 5가 답이겠네. 이런 식으로 따져달라는 얘기입니다. 뭔지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이 눈으로 익혀도 1번, 2번, 3번, 4번을 보고 아,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알았지? 특히 1번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 전개를 하면 보인다, 그치? 네.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베타, 플러스 1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의 기초 베이스가 된다 그랬지? 요거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뭔가 너희들이 공식을 봐봐. 얘들은 요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는 어떻게 기억을 해주냐면 결국 최고차의 계수분의 1차 아니고 두 개 곱한 건데 최고차의 계수분의 그 다음 항이야, 그렇지? 부호는 반대 그대로 순서예요. 그 순서 그런 흐름이 그대로 어디로 5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고 그럼 교육과정에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는 없어. 근데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는 학교에서도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려줘요. 나도 당연히 알려줄 거고. 학교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교육과정에 없는 건데 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이유는 빨리 풀란 얘기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서술형 문제에서는 어떤 게 등장하냐면 단 근각계수의 관계는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문제가 좀 등장을 하기는 할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나는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도 알려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는 안 알려줄 거야. 근데 너희들이 역시 방금 그 외우는 방식의 그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4차 방정식도 근각계수 관계 너희들이 외울 수 있고 그걸 알고 있다면 좀 더 빨리 풀리는 문제가 몇 등장할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고차 방정식 갔을 때는 또 자세한 얘기 더 합시다. 도균아, 잠 깨고.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요거 한번 봐봐요. 자, 34번 문제 바로 봐봐. 7번만 봐봐 그냥. 여기에서 얘네들도 결국에 다음 식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들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느낌이 와요. 오케이?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2번은 어떻게 하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 이 제곱에다가 3알파 베타를 빼버리면 되겠다, 그치? 됐나요? 예를 들어서 1번은 뭐 하면 되겠다? 알파 곱하기 베타로 묶어버리면 돼. 알파 곱하기 베타 거기 곱하기 알파 플러스. 됐죠? 어이, 진영씨 도균종을 왜 이러나 아까부터 멍하러 가서. 자, 그럼 여기서 누구로 갑시다. 필수 이제 16번 가보자. 자, 이제는 뭐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너희들한테 주었어. 뭐라도? 1로. 자, 그거 가지고 뭐 찾아보래? A의 값을 찾아보세요. 자,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얘가 필수예제 16번의 이름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를 보고 아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네 라는 거를 눈치챌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걸 보고 너희들이 그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는 근각계수의 관계 가지고 풀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응?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게 뭔데? 두분의 합 a 마이너스 1 그놈의 제곱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야? a 최고차의 계수 1입니다. 뭐라고요? 됐어요? 근데 그게 얼마네? 1이 돼.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1.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는 얼마예요? 빵이에요. 그럼 상수 a의 값을 구해보세요. 0 또는 4. 됐죠? 뭐 상수 a라고 했으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겠네. 답은 0 또는 4. 그리고 역시 36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구하라고 하는 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잖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게. 그치? 거기에서 너희들이 아 이것도 근각계수의 관계랑 관련된 거네 라는 거를 볼 수 있겠어요. 통분을 하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활용 문제인데 첫 번째 37번 문제 봐봐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어. 근데 뭘 물어보고 있냐? 37번에서 두 근의 뭐래? B. 두 근의 B가 3대 2. 2번. 두 근의 뭐? 참.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또는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지. 그치? 근데 분명히 여기서 너희들은 뭐요? 두 근의 B, 얘. 그리고 두 근의 차, 얘도 역시 마찬가지. 뭐 근각계수의 관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인데 얘는 두 가지 문제는 풀이 방식이 두 가지씩 있을 거예요. 자, 특히 얘 봐봐. 얘 같은 경우에 하나로 옮길까?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풀었냐면 두 근의 B가 3대 2라는 얘기는 한 근이 얼마야?
얼마인지는 몰라, 그렇지? 근데 그게 b가 3대 2다 보니까 두 근을 그냥 뭐로 잡아버리냐면 3a 안 썼죠? 3a 2a 라고 할 수 있겠네. 단 a는 0이 아닐 때, 그치? 그럼 두 근을 3a 2a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굴 봐? 주어져 있는 게 뭐예요? 곱이잖아요. 상수항 주어져 있잖아. 최우찬 한번 함께. 그래서 두 근에 뭘 찾으러 가? 곱을 찾으러 가. 두 곱은 뭐야? 두 근의 곱. 그게 얼마? 2분의 10이니까 6. 근데 그게 두 근을 곱하면 뭐야? 6a 제곱. 따라서 a 제곱이 얼마? 1. 그럼 a가 1 또는 a가 마이너스 1.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누구를 찾아보세요? m을 찾아보세요. 근데 지금 두 근의 곱으로서 다시 a로서의 가능성이 a가 1일 수 있잖아. 즉 두 근이 뭐일 수 있잖아. 3과 2일 수 있지. 됐죠? 또 두 번째, 두 근이 어떤 경우일 수 있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일 수 있겠네. a가 마이너스 1이라서. 그치? 그때의 각각의 뭐를 m 값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뭐야? m은 1차례 계수잖아. 1차례 계수면 두 근의 합과 연관이야. 그럼 두 근을 합해봐. 5라고 하는 그 합은 2분의 마이너스 m의 부호 반대. 그냥 2분의 m. 그래서 m은 얼마 나와요? 10.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라고 해봐.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5. 근데 그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역시 2분의 m. 따라서 m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따라서 답은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만약에 뭐 양수 m을 구하세요 였다면 10 하면 되는 거고. 그치? 뭔지 알겠어요? 자, 이번 문제가 풀이가 보통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근의 차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방금과 유사하게 한번 풀어보죠. 한 근을 a라고 해봐. 그럼 다른 한 근은 뭐게? a 플러스 4 혹은 a 마이너스 4. 그쵸? 보통 근데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보통은 a와 a 플러스 4로 잡을 수 있겠네. 그럼 뭐야?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렇지? 그럼 뭐야? 두 근의 곱이 주어져 있네. 거기서 a 값 찾을 수 있겠다, 그렇지? 지영씨 맞나요? 지금 분명히 최고치한 거 알고 상수항을 아니까 두 근의 곱은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두 근을 한 문자로 두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a 값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직접 두 근을 찾은 후 그다음 뭐 하면 돼? 두 근의 합을 다시 찾으러 들어가면 되겠네. 됐지? 계산 생략할게요. 근데 또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두 근의 차가 4라고 할 때 얘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예요? 4예요 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 그럼 뭐 하려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마이너스 5분의 m이야. 그럼 뭐야?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곱셈공식의 변형 공식 바로 쓸 수 있겠니? 합과 곱과 차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공식의 변형식 딱 하나 있잖아. 뭐 있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됐나요?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보라고. 그러면 m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나오겠지? m 값 직접 바로 찾을 수 있겠지? 그렇게 푸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오케이? 그럼 이제 두 근의 차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해서 곱셈공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처음 풀이는 뭐야? 두 근의 비랑 비슷하게 두 근을 미지수를 잡을 때 미지수를 어떻게 잡자? 최소한으로 잡자라는 그 얘기예요. 알았나요? 어허. 뭐지? 오늘 왜 이렇게 운동 중이야? 동현아, 난리 났다. 주유소에 그 인형이랑 비슷하네요. 잠깐 봐봐. 오늘 왜 이렇게 졸려요, 근데?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다들? 왜 이렇게 졸려? 왜 이렇게 졸려하지? 잠깐 쉬었다 할까? 네. 자, 하나 더. 39번. 얘 하나만 풀고 주자. 풀어보세요. 뭐라고? 이거 풀고 잘 가실 거야. 거의 다 끝나갔네.
오늘 2차 함수까지 넘어갈 거예요. 오늘 주도 팍 갈 거예요. 됐나? 자, 봅시다. 39번.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근의 알파 그리고 베타래. 근데 2차 방정식의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5는 0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래. 그 상황에서 a와 b의 값을 모두 구해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임? A임. 알파 곱하기 베타 뭐임? B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두근의 합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그건 뭐임? B임. 그리고 또 뭐야? 하나 더. 두근의 곱.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해봐. 그게 뭐야? 5. 처음으로 수가 하나 등장했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가 결국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잖아. 근데 위에 있는 식에서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뭘로 찾아왔었어? A라고 찾아왔었거든. A라고 찾아왔었거든. 그쵸? A로 바꿔 써보자. 그럼 A와 B는 이러이러한 관계에 있네요. 하나 더. 얘 전개해봐. 뭐야?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근데 그게 얼마래? 5래. 그럼 여기에서도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네? A와 B를 둘이 뭐 하자? 뭐 해볼까? 그게 얼마네? 4. 그럼 A, B에 대한 식을 몇 개를 찾아왔어? 2개 찾아왔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 연립할 수 있겠네? 그럼 위에 식은 뭐야? B-A 다시 B-A 근데 그게 얼마? 둘이 연립합시다. 둘이 뭐 하세요? 더해주세요. B는 얼마? 3 A는 얼마? 1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찾을 수 있겠다, 그치? 됐니? 자, 근각예술 관계가 진짜 많이 쓰여. 너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하나. 방정식에서 근을 직접적으로 물어본다. 두 근을 구하세요. 방정식을 푸세요가 아니면 근을 구하는 거다 아니다? 근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각예술 관계 같은 걸 이용해서 근에 관련된 식은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근을 찾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 걔를 뭐 어떻게 다른 방식을 응용을 해가지고 분명히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이제 수원으로 넘어갔을 때 자주 그런 말을 하는데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은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근의 공식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근 구하러 가는 거 절대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얘를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너희들이 여러 개 풀어보다 보면서 익숙해지고 익숙함을 통해서 얘는 근각계수의 관계 써봐야지 라는 단계로 너희들이 넘어갔으면 좋겠어. 알았죠? 무조건 이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가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의 지금 활용 문제. 문제 알겠지? 네. 아무튼 자, 잠깐 쉬었다 하자. 졸린 선수 빨리 자. 해봅시다. 이제 2차 방정식에서는 또 다시 하나 더 새로운 얘기가 시작될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조금 이용한 형태인데 그게 이제 살짝 변형되기 시작할 거야. 이제 뭐냐면 자, 다시 읽어봐.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2차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차 자 보세요. 자, 뭔가 몽롱한데 자, 여기 봐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놈을 가지고 두 분의 합이나 두 분의 곱을 찾아올 수 있겠지. 근데 역으로 이제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두 분의 합이나 두 분의 곱을 알 때 방정식을 만들러 갈 수도 있겠지. 그게 바로 이 문제예요. 얘랑 얘를 두 근으로 갔는데 그러면 두 분의 합 얼마야?
1. 곱은 얼마야? 9분의 2분의 9분의 2.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2는 빵입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자, 2번 봐봐. 두근이 주어져 있어. 그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래. 그럼 역시 뭐예요? 두근의 합구하셈 얼마인? 마이너스 2 마이 곱은 얼마인? 합차 1 마이너스 40 아니 뭐래? 20 그치? 그럼 뭐야? 마이너스 19네 그쵸? 그럼 2차 방정식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19 구분을 좀 하세요. 1차 얘기에서는 뭐가 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알았나요? 알았나요? 네. 자, 2차 방정식 작성은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로 필수예제 20번 그리고 필수예제 21번으로도 넘어갈 건데 일단 필수예제 20번 봐봐. 문제가 뭐라 나와있어? 그 오타다 이거. 그 한글이 하나가 오타인데 다음 2차 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는 인수분해 있잖아. 그거는 어느 범위? 실수의 범위 혹은 정수의 범위 정도야. 또는 유리수 정도? 무리수는 아까 조금 복잡했던 거 확인했었을 거고 아무튼 실수의 범위예요. 근데 지금 무슨 범위에서?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세요 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뭐 하자? 다음 2차 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세요 라는 얘기는 2차 식을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살짝 바꿔줘. 그리고 나서 근을 찾아서 어떻게 하세요?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뭔 개소리냐면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주어져 있을 때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될 거야. 그때 근을 찾는 방법이 뭐였지? 근의 공식이잖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두 개를 찾아. 그러면 2차 방정식은 x-알파와 x-베타의 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거기에서 이제 답은 뭘로 쓰기면 능력을 다시 떼고 x-알파, x-베타. 아, 나 한때 잠깐 축구 선수였어요. 네. 뻥이에요. 자, x-알파, 여기 x-베타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알았죠? 철핀이 쩔었지. 우와. 중학교 때 잠깐 축구 그냥 동아리 이런 거 했어. 그냥 뻥친 거야. 뭘 축구 선수요? 축구 더럽게 못하는데. 군대 가서도 이제 축구 어떻게 하면은 내가 축구를 안 할 수 있을까 맨날 빼고 막. 그 고참들이 막 이제 야 축구하러 가자 하면서 와 나갈 때 저 일 있습니다 하면서 일부러 근무하러 가고 할 일 남았습니다 하는. 아무튼 여기에서 능력만 떼버리면은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자? 는 0이 없지만 는 0을 살짝 붙여줘봐. 거기에서 너희들이 x라는 근을 찾으러 갈 수 있겠지? 어떻게 해요? 2x제곱은 마이너스 8이니까 x제곱은 뭐가 됨? 마이너스 4가 됨. 그럼 x는 뭐가 됨?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됨.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잘 붙이세요. 그러면은 이 플러스 2i라는 근은 어디서 나왔을 거야? x 마이너스 2i에서 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x 플러스 2i라는 거에서 마이너스 2i라는 근이 나왔을 거라고. 됐죠? 그리고 나서 는 0이 붙어있는 상태였어. 됐나요? 됐나요? 근데 하나가 안 맞지? 뭐가 하나 안 맞아? 최고차이에서 하나 안 맞지? 그거만 잘 맞춰주면 돼. 마지막에 뭐 곱해버리면 돼? 2를 곱하면 되겠네? 됐니? 그리고 나서 뭐만 제외해버리면 답을 쓸 때는 는 0만 떼버리면 답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는 0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만든 다음 근을 찾아서 다시 는 0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준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는 0을 제외해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 근을 찾는 거예요. 알겠나요? 됐죠? 네. 왜 이렇게 되게 집중력이 좋은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이씨 정말 좋다.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하자? 인수분해 되니? 네. 된다고? 아니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인수분해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는 0을 살짝 붙여주세요.
그리고 뭘 찾아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 값을 찾아줘. 근을 찾아줘. 그럼 뭐야? 짝수 공식이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2 됐나요? 뭐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나누기 2네. 자 그러면 어떻게 써주면 돼? 예, 이제 는 0을 떼고 인수분해를 했을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 나누기 2라는 근은 어디서 나왔을까?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에서 나왔겠지.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근은 어느 인수에서 나왔을 거야?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에서 나왔겠네. 됐나요? 그 다음에 는영이 있었는데 이제는 는영 필요 없지. 원래 없었으니까 는영 떼버리고 뭐만 확인을 하면 돼? 앞에 계속. 그렇지. 앞에 최고차량의 대수 몇 배? 2배.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이게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말고 이제 새로운 내용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구? 필수지 21번의 혈렉은. 자, 2차 방정식 이제 너희들이 배우는 2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는 끼껴봐야 인수분해 정도 또는 근의 공식을 쓰는 정도.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배우는 2차 방정식은 그게 좀 더 확장돼가지고 근의 종류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한 판별식이 추가가 될 거고 그리고 오늘 배웠던 근과 개수의 관계가 추가가 된다 그렇지? 그 중에 또 독특한 거 하나가 또 있어요. 어떤 거 하나 물어보냐면 혈내근에 관련된 내용. 자, 혈내근이라는 걸 보기 전에 혈내라는 말 우리 어디서 봤어? 신발. 어? 신발. 아, 내가 진짜 짜증난다 그렇지? 그걸 못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잠 덜 깼냐? 우리 지금 무슨 시간이야? 원래 무슨 시간이야? 우리 지금 기술 과정이야 뭐야? 갑자기 신발이 왜 나와 지금? 혈내 언제 배웠어? 우리 2학년 때. 와, 뭘 2학년 때 배워? 유리화 할 때. 천재냐? 오늘 아니, 우리 이번에 수학 3 하면서 언제 배웠어? 복소수 그렇지. 혈내 복소수라는 데서 배웠잖아. 신발. 신발은 신발. 아우 신발 진짜. 자, 답답하다 진짜. 자, 봐봐. 혈내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혈내 복소수인 할 때의 그 혈내인데 혈내인 근을 같이 갖습니다야. 자, 우리 한 근을 I라고 해요. 왜 웃어? 신발. 웃기다. 신발. 자, 1 플러스 I 다른 근을 1 마이너스 I라고 해봐.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 오늘 아까 풀었었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누가야 3도 요들이 곱하면 뭐요?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 합차 공식을 써주면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i 제곱 그래서 얼마야? 1 플러스 1이네. 그럼 뭐야? 2 그렇죠? 그래서 는 0에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처음에 근이 뭐였지? 허근이었지. 근데 요 2차 방정식 봐봐. 개수들이 전부 다 뭐야? 뭐야? 개수들이 x제곱의 개수 1, x의 개수 마이너스 2, 상수항 2 i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쵸? 그쵸? 자, 근이 무슨 관계에 있었는데? 혈내 관계에 있지. 자, 그래서 혈내 근은 있잖아. 뭐냐면 우리가 혈내 복소수를 배운 이유가 뭐였냐면 걔를 가지고 덧셈이나 뺄셈이나 곱셈을 쓰면은 좀 간단해져 라고 했잖아. 그걸 이제 역방향으로 들어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때 각각의 개수인 a와 b와 c가 유리수야. 그리고 유리수 이고라고 할까? 유리수이고 한 근이
누구?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루트 m과 같은 식으로 이제 무리수를 가져. 그러면 반드시 다른 근은 뭐가 나와야 됩니다. 혈내근이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아, A, B를 쓰면 안 되구나. 다시 문자 바꾸자. 뭐 쓰지? X번이 안 되지. P 플러스 Q 루트 M 이런 게 있었다 진짜. 그럼 다른 거는 뭐가 나온다?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혈내근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리수와 무리수. 자, 잘 기억해둬. 2차 방정식에서 뭐가 개수가 유리수야. 그리고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에요. 무리근이 등장했네. 그럼 너희들은 반드시 뭘 확인을 하세요? 개수가 유리수인지를 확인을 해. 그때 개수가 유리수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뭘 가져요? 혈내근을 갖는다고. 하나 더. 누구 한번 볼 거냐면 실수의 범위, 허수의 범위로 가보자. 복소의 범위로. 자,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때 개수인 A와 B와 C가 누구? 실수이고, 그리고 누구? 한 근이 누구로 주어진다? 한 근이 예를 들어서 P 플러스 QI 라고 주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다른 한 근은 뭐가 나와야 돼? 이제 대답할 수 있겠지?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QI.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마저 틀려. 틀린다 그랬어요. 오케이? A와 B와 C가 실수이고라는 말, 이게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라서 너희들한테 이제 계속 물어볼 거야. 누구를 내가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얘기할 거야. 46번 봐봐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한 근이 뭐로 주어졌다? 허근. 2 플러스 3i라는 허근 주어졌다. 그치 지영씨? 맞죠? 자, 그럼 너희들 뭘 봐야 돼? 개수가 실수인지를 봐야 돼. 그럼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하고 있니? 실수 MN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걸 반드시 봐야 돼. 허근이 등장했네. 뭘 봐? 개수 봐. 알았죠? 그럼 실수라는 얘기가 등장했으니까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뭐가 나온 거야? 혈내. 그렇지. 2-3i가 나온 거야. 자, 하나 더. 47번도 뭐예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아니, 주어지다 말았어. 근데 한 근이 3 플러스 2루트 2래. 무슨 근이 등장했어요? 유리수 M. 그치. 근은 무리근이 등장했다, 그치? 무리근이 등장을 했어. 그럼 너희들 뭘 봐야 돼? 유리수. 개수가 유리수인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니? 유리수 MN. 그죠? 오케이? 그러면 반드시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오케이? 혈내근을 갖게 된 거야. 성대씨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그런 선생님, 만약에 유리수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유리수란 말이 없으면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지. 만약에 여기서 실수 MN이 아니라 상수 MN으로 물어봤다면 그럼 어떻게 간다? 그냥 너희들한테 한 근을 주는 거야. 뭐든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너희들 한번 이 문제 풀어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은 0인데 한 근이 뭐래? 1이래. 이거 어떻게 풀래? 넣었어. 그렇지. 대입해서 a 값을 찾겠지. 됐나요? 네. 됐나요? 또는 두 분의 곱이 3이니까 다른 한 근은 3이야.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근데 이제 그거는 특수한 경우니까 보통 그냥 대입하면 선을 탑니다라고 하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한 근이 주어졌는데 실수란 말이 없다면 이 문제라면 미지수는 보통 하나밖에 없을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3 이런. 그러면 이제 뭐 해주는 거예요? 2 플러스 3i를 대입해주세요. 야. 닥치고 2-3i 하면 돼, 안 돼? 틀리잖아. 둘이 곱해봐. 뭐 나와? 4 플러스 9 얼마 나와? 13 나와. 근데 두 분의 곱이 3이라며. 잘못 풀고 있는 거잖아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누구처럼? 나처럼. 내가 중학교 때 이거 배울 때 나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었어. 그때는 수학이 1등반을 못 갔었거든. 학원에서 2등반이었거든. 그래가지고 1등반 선생님을 못 만났어. 이런 거 안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나는 뭐 한 거야? 실수한 거야. 뭐 실수를 말을 안 봐가지고 찾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닥치고 혈내근이겠지 하고 착각해서 푼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실제로 그것 때문에 딱 한번 틀려봤었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알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해. 알았지? 알았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문제를 보자. 2차 방정식이야. 한근이 허근이 등장했네. 그럼 뭘 봐? 계속 봐. 알았죠? 오케이? 펼르는 내용은 이게 끝. 그 다음 이제 너희들이 배우는 것 중 슬슬 어려워지는데 첫 번째 그게 뭐야? 실근의 부호. 자, 2차 방정식에서 분명히 실근이 존재하나 봐. 근데 실근의 부호가 등장을 할 거야. 자, 48번 문제를 먼저 보자.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데 1번 두 근이 모두 뭐예요? 양수예요. 2번 뭐예요?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3번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부호예요. 자, 그때 풀어나가는 건데 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고 쳐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미친놈이 양수 주기를 하나니까 플러스. 양수잖아요. 아. 아니 뭐 1차의 계산을 물어본 게 아니라 두 근의 합을 물어봤잖아. 두 근의 합은 얼마임? 양수임. 두 근의 곱은 뭐가 될까? 양수가 되겠네. 오케이? 그 얘기로 풀어나가는 거야. 자, 정리해줄게요. 자, 지금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을 구하세요. 두 번째, 근의 종류 또는 개수를 물어볼 거예요. 세 번째,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몇몇 가지 문제들. 그리고 네 번째, 혈례근 얘기까지 나왔는데 다섯 번째로 넘어가자. 누구? 실근의 부호. 근데 실근의 부호는 있잖아. 누구랑 연관된 거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랑 관련된 거예요. 방금 했듯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첫 번째 두 근이 뭐래요? 모두 양수가 되세요. 그럼 너희들의 풀이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게 뭔데?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를 찾으러 가는 거야. 오케이? 그 두 근의 합이 뭐가 되어야 합니다? 양수요. 두 근의 곱은요? 양수. 자, 근데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이 양수라고 해서 무조건 그 두 근은 모두 양수가 되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근의 합이 2이고 두 근의 곱이 2인 양수 말고 다른 건 생각을 해보자. 어떤 반대가 있냐면 한 근은 1 플러스 i,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i. 둘이 더해봐. 2지? 둘이 곱해봐. 2지? 그쵸? 그럼 뭐야? 얘는 양수니? 허수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야. 허근은 부호 자체가 없어요. 오케이? 크다 작다의 관계는 너희들 어디서 확인하냐? 수직선상에서 확인을 하거든. 그치?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잖아. 마이너스 1보다 0이 크고 0보다 1이 크고 1보다 2가 큰 거 이걸로 비교하는 거잖아. 그리고 1보다 1.5가 크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거든. 수직선상에 놓인 위치를 가지고 대소관계를 비교하잖아요. 근데 허수를 표현하려고 해봐.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가 배우는 수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있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수들을 직선에 나타낸 게 아니라 실수직선이에요. 그게 수직선이야. 그래서 허수는 여기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대소관계가 불가능. 대소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는 0보다 크다 작다? 불가능. 부호가 있다 없다? 없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양수라는 말 자체가 무슨 근임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얘기 자체가. 그래서 실수다 보니까 판별식 어떻게 확인해야 돼? 여기에서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다? 0보다 커집니다.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실수를 하냐면 어머 선생 같으면 안 되잖아. 두 근이라며. 지금 무슨 두 근이라 그랬어? 그냥 두 근이라 그랬지? 그 두 근 안에는 어떤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어? 서로 다른 두 근도 있고 서로 같은 두 근도 있어. 알았죠?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판별식이 모두 크거나 같다까지 비교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풀어봐. 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풀어보세요. 그러면 두 근의 합 얼마? n 플러스 2.
그게 뭐니? 양수임. 두근의 곱 뭐야? n 플러스 5. 그게 뭔데? 양수야.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 뭐요? 판별식도 확인을 해야지.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n 플러스 5.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m의 범위, 이걸 만족하는 m의 범위, 이걸 만족하는 m의 범위를 다 쓰는데 그거는 2차 부등식 혹은 연립 부등식과 관련돼서 그 과정까지는 생략을 할게요. 알았죠?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m의 범위 찾아주면 돼.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자. 만약에 그럼 선생님 이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뭐야?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니들이 만들어봐. 대신에 뭐가 관련된 것만 뭐가 관련됐다는 사실만 너희들이 기억하면 되냐면 근각이지.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음수야. 두 근의 합 구해봐. 어떨까? 그렇지, 음수죠. 두 근의 곱 양수. 근데 음수라는 것 자체가 어때? 부호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무슨 수? 실수. 그래서 판별식도 하나 더 확인을 하는 거야. 알았죠? 근데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이거 이제 페이크 준다. 어떤 페이크를 주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라고 하면은 음수입니다 양수입니다 하면은 판별식 이거는 크거나 같다라고 너희들이 외워서 푸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주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라고 줘. 그럼 판별식 이렇게 풀면 맞아 틀려? 틀리죠. 서로 다른 두 근인지 그냥 두 근인지 잘 봐야 된다. 그게 학교 시험에서 심어놓는 함정들이 될 거예요. 왜?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그냥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는 쉬운데 세 번째 게 제일 어려워. 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두 근의 부호가 달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인 경우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결국 똑같아. 합과 곱과 판별식으로 가는 거야. 알았죠? 두 근의 양수, 음수다. 그런 부호에 대한 얘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름이 뭐야? 실근의 부호잖아. 이 실근의 부호는 뭐 가지고 판단한다? 합, 곱, 판별식. 자, 근데 첫 번째 두 근의 합 생각해봐. 양수예요, 음수예요? 뭐라고? 양수예요, 음수예요? 몰라요가 답이지. 합은 몰라. 그래서 비교를 하지 않을 거야. 알았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합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 몰라. 셋 다 가능성이 있어서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누구? 곱은요? 음수. 자, 그 다음 마지막 누구?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 그렇지. 왜? 부호가 다른데 어떻게 두 근이 서로 같겠냐? 판별식이 0인 리는 절대로 없는 거지. 됐음?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를 비교하면 되는데 이미 배운 애들은 알 거야. 판별식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한번 봐봐요. 지금 우리가 그냥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냈다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오는데? 근과 기술관계 가지고 오거든. 그럼 두 근의 곱이 음수래. 그래가지고 두 근을 곱하러 가는 거야. 계속 어떻게 봐야 돼? A분의 C가 음수인 거지. 됐나요? 그럼 A분의 C가 음수란 말은 A 곱하기 C는 어떻다라는 말? 음수지. 부호는 역수로 아니 분수로 만들든 곱하기로 만들든 똑같잖아. 부호는. 그치? 자, 근데 판별식을 봐봐. 판별식의 식이 어떻게 나오겠니?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AC거든. 그러면 B가 0이든 아니든 얘는 일단 무조건 양수 혹은 0이겠지. 근데 방금 우리가 곱이 음수입니다를 썼다면 AC는 무조건 음수가 돼 있겠지. 그럼 그 음수를 뺐어. 그러면 얘는 뭘까? 0도 아니니까 뭘까? 양수겠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다가 양수를 더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무조건 양수가 되지. 즉 곱이 음수이기만 하면은 판별식은 자동으로 양수가 되므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누구?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하면 뭐만 판단하면 됩니다. 두 근의 곱. 즉 상수항 m 플러스 5가 뭐면 돼? 음수면 크다. m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하나만 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똑같은 범위 알아서 나오던가 쟤보다 더 넓은 범위가 나와서 합치면 결국 쟤만 남게 될 거예요. 알았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는 어떻게 됩니다? 곱만 보면 됩니다. 자, 방금 지웠는데 너희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 왜 판별식을 안 본다? 곱이 음수라는 말을 가지고 판별식을 쭉 풀어보면 판별식은 그냥 양수가 나와 있어요. 알았죠? 합은 왜 안 봅니다? 몰라서 안 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 근데도 합을 보게 만드는 문제가 등장하지. 그게 몇 번이냐면 필수 예제 23번이에요. 자, 50번 봐봐.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져요. 라고 한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뭐만 보면 돼, 너희들은? 두근의 A. 두근의 서로 다른 부호니까 두근의 뭐만 보면 돼? 곱. 그래서 최고치의 개수 1분의 상수항만 음수면 되지. n-3이 0보다 작습니다. 나온다. 맞나요? 됐죠? 됐니? 네. 그래서 m은 어때? 3보다 작아.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고 있잖아. 뭐 하고 있어? 은근히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 같은 거.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 같은 거. 두 근 더해봐. 어때? 무조건 음수는 아니겠지. 됐나요? 그러니까 뭐 하나 더 확인하세요. 뭐 하나 더 확인하세요? 두 분의 합. 합을 아까 분명히 몰랐잖아. 근데 이제 알겐 범위를 주는 거야. 알았음? 자, 그럼 하나 더 보자. 이거 눈으로만 풀자. 51번.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뭐만 보면 돼? 곱이 음수. 근데 은근히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으래. 저 말은 뭘 줬습니다? 두 근의 합을 준 거예요. 합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은근히 절대값이 작잖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 같은 거. 합은 양수입니다라는 말을 준 거예요. 알았죠? 자, 하나 더. 52번 가봐. 자, 52번 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대. 두 근에 뭘 준 거야? 곱을 준 거야. 음수. 맞죠? 성재 맞니? 오씨 오늘 왜 이러지? 맞니? 곱이 음수다, 그치? 근데 뭘 줬어?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대. 그럼 뭐 하나 더 준 거야? 합. 그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렇지. 정확하죠.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이 0 되도록 하는 n값을 찾아줘. 근데 그 중에서 둘 다 답이 아니라 마이너스 n 플러스 2라는 두 번의 곱이 뭐가 되도록 하는? 음수가 되도록 하는 값만 쓰세요. 알았죠? 뭐 답은 그래서 얼마나 4인가 뭐 나올 거예요. 알았죠? 자, 하나 더. 누구? 얘도 마찬가지. 뭐야? 부호가 서로 다르다잖아, 마지막에. 그치? 그러니까 두 분의 곱을 준 거야. 근데 뭘 줬네?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말을 줬네. 예를 들면 어떤 거? 3과 마이너스 3 같은 거. 4와 마이너스 4 같은 거. 더하면 어때? 또 0이다, 그치? 그래서 1차의 개수가 얼마입니다? 0입니다. 라는 말 이렇게 주고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 알겠니? 자, 실근의 부호야. 일단 기본적으로 뭘 판단하는 거다? 세 가지.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그리고 판별식. 근데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은 몰라서 안 보고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어서 안 보고 곱만 볼 거야. 곱이 음수. 그쵸? 근데 그 중에서 합을 추가적으로 보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알았죠? 이런 그림이야. 여기까지가 뭐예요?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오늘 일단 숙제 1차 숙제 2차 방정식 나온 거 다 풀어주세요. 물론 뭐만 제외하고 절대값은 제외하고. 알았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어디 나가냐면 2차 함수에 대한 얘기 있을 때 물어볼 거예요. 2차 함수는 숙제 안 내니까 숙제 아니고. 알았죠? 물론 풀사람 계속 숙제요. 언젠가는 뭐 조상모사도 아니고 언젠가는 숙제 날 거니까. 시간이 남는다 그럼 숙제. 우리 오늘 수업하고 나면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 되나? 시간 많네. 그지? 자, 일단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 너희들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지? 짝대기. 그렇지. 그렇지, 직선.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수학 3 마지막에 도형의 방정식 들어가면 거기서 또 뭐 배우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또 배워요. 알았나요? 자, 결국 다 직선에 대한 얘기인데 뭐야? 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가분면을 구하세요. 자, 첫 번째 A가 0보다 작네. 기울기가 0보다 작으니까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 B는 뭐예요?
y절편이네. y절편이 양수래. 그럼 뭐야? 이렇게 지나네. 답은 몇 사분면? 3, 4분면. 이거 뭐 못 푼 사람 없잖아. 그치?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다시 한번 너희들이 뭐 하기 위해서 배운 거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놈이라서 난 그냥 얘는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대신에 하나 알아두세요. A라는 걸 가지고 기울기라고 부르잖아. 그 기울기를 주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더 있지. 그게 뭐야? 탄젠트. 그렇지. 어떤 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45도이고. 자, 나중에 너희들이 수학 1을 들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학이라는 학문은 외국 거야, 한국 거야? 외국 거죠. 그렇지? 한국에도 수학자들이 옛날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 그 수학자들은 뭐 외국에서 배워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들 따는 이제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이었던 거고 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외국 거예요. 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얘가 익숙하니 얘가 익숙하니 왼쪽 게 당연히 뭔가 익숙하지. 자, 우리나라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시계 방향이라는 말이 있어. 우리는 시계 방향이 익숙하지. 근데 수학은 외국 학문이라서 요 방향이 익숙해요. 우리랑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스톱 있죠, 고스톱. 고스톱은 세 명이서 친다 쳤을 때 어떤 순서로 치게? 내가 치면 왼쪽 사람이, 얘가 치면 왼쪽 사람이, 얘가 치면 왼쪽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고스톱이야. 동양 문화. 근데 포커 같은 거 세 명이서 친다 치면 어떻게 치게? 반시계 방향으로 쳐요. 내가 하고 나면은 내 오른쪽 사람이. 그게 좀 신기한데 아무튼 뭐요? 외국 학문이라서 반시계가 기준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전에 유나랑이 했던 말 같은데 이런 말을 해주면은 참 순수한 어린 영혼이 그렇게 물어보더라. 쌤 그러면은 외국에는 미국에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요? 뭐 이러더라고. 아 뭐냐? 그건 아니지. 그냥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고 그냥 방시계 방향이 익숙하다라는 거야. 시계는 똑같이 흘러가요 우리랑. 쟤도 외국에서 만든 거예요. 아무튼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수학 1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라는 단원으로 넘어갈 건데 그 삼각함수에서 회전이라는 거를 배우게 될 거야. 그 회전이라는 걸 할 때 회전은 이것도 회전이고 그치? 얘도 회전이거든. 맞나요? 근데 수학에는 위아래를 부호로서 결정을 하듯이 시계와 반시계도 부호로서 결정을 할 거야. 그때 기준이 양수는 어느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 양수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얘도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사실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그치? 얘가 45도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하필 이렇게 가? 우리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요. 그래서 얘가 45도가 되는 거야. 알았어? 중학교 때는 그냥 배웠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돌아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알았지? 그거는 이제 그냥 너희들이 수학 1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는 지금 기울기 얼마짜리 준 거야? 그래서 탄젠트 45도 그냥 영문도 모른 채 45도 하는 게 아니라 방금 같은 이유로 기울기는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 됩니다. 알았니? 자, 그리고 누구? 이제 뭐 항상 양의 값을 가질 조건 막 이런 걸로 넘어가는데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우리 절대값 그래프 말고 절대값 그래프 나는 도형이 끝나고 한 방에 다시 해요. 그래서 이거 다 뺄 거야. 필수예제 1번부터 필수예제 몇 번까지 6번까지 다 제외하거든요. 일단 두세요. 알았죠? 완전히 지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냅두세요. 다음으로 미룰 거야.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를 어디서부터? 필수예제 7번부터 다루기 시작을 할 건데 와, 이 필수예제 6번이 이름 되게 유치하네. 이게 뭐야? 절대값 그래프의 4대 천왕? 세상에. 이거 나중에 내가 도형에 이동하고 나서 한 방에 싹 다 측정할 거예요. 알았죠? 절대값 그래프 따로 한 방에 설명할 거야. 그래서 얘도 일단 다 패스.
자, 우리는 어디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7번으로 갈 겁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야, 우리 이 x축과의 교점은 우리 뭐라 불러? x? 뭐 절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x 절편 어떻게 찾아? y.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x축은 뭐야? 식으로 쓰면 y는 0이라는 식이야.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y 값이 0되도록 하는 거 찾아주세요 하다 보니까 풀이가 어떻게 흘러가니?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 나오지? 뭐가 만들어졌어? 2차 방정식. 그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잘 구분해야 돼. 자, 근데 2차 방정식 만들어졌어. 거기서 이제 찾아보자. 1, 5, 마이너스. 따라서 x는 뭐임? 마이너스 5임. 또는 1임. 그럼 답은 뭐겠어? 마이너스 5, 빵, 1, 빵. 자, 이거지. 너무나도 쉬운데 너희들이 이게 너무나도 쉽지 않고 뭐예요? 좀 정확하게 너희들이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2차 함수 단원부터 그냥 평범하게 가르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자, 2차 함수는 다 오늘 내가 왜 굳이 2차 함수를 뭐 많이 숙제도 안 낼 건데 왜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좀 알았으면 하는 말 그대로 기본 상식 얘기할 거야. 유나 같은 경우에는 나랑 이제 샘플 강의 있더라고. 그날 그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자,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 그때 두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때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야. 방금처럼 뭐 하세요? 교점을 찾아볼래? 물어봤어. 어떻게 식을 세워? 어떻게 식을 세워? 자, 요 13번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너희들이 나중에 어떤 걸 배우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방정식 중에서 부정인 거. 부정이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상태인 방정식. 그리고 부정방정식을 언제 배우냐면 연립방정식에서 배울 건데, 연립을 할 때 문자가 원래 2개야. 그러면 식이 몇 개 필요해? 너희들 알지?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지. 근데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문자가 2개인데 식이 하나인 방정식. 근데 얘를 식을 살짝 바꿔봐. 뭐가 만들어지네? 1차 함수가 만들어지네.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집합 안에 함수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것들은 일종의 부정방정식에 속해. 그럼 방정식이다 보니까 뭐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근이 있을 거야. 그치? 근이 있을 거야. 맞나요? 일단 방정식이니까 부정. 너무 많기는 한데 일단 해가 있기는 할 거 아니야. 그 무한개든 100개든 1000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기는 할 거 아니야. 그 근들을 2x 플러스 5다 보면은 이게 부정방정식이었지. 걔를 뭐 하고 싶어? 내가 근이 누구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걔를 뭐 하고 싶다? 그래프에 라도, 좌표 평면 상에 라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y는 2x 플러스 5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거지. 자, 여기 봐야 돼. 이건 진짜 수학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고등수학이 아니라 그냥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한 것들. 자, 이게 1차 함수의 그래프야. 근데 그 그래프의 정체가 뭐냐면 2x-y 플러스 5는 0이라고 부르는 방정식의 근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점을 찍어 본 거야. 근데 그 점들이 점 옆에 바로 점 옆에 바로 점 옆에 점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여? 점들이 모여서 선처럼 보이고 있는 거야. 즉, 함수의 그래프는 부정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라고? 근이라고. 그러면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고 하는 함수가 뭐예요? 만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지. 근데 점이 뭐라 그랬어? 근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요 녀석은 fx도 만족시키는 근이면서 gx도 만족시키는 근이네. 그럼 그 두 부정방정식을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지.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거 찾기. 그게 연립이잖아.
그래서 뭐 하냐면 y는 fx라고 하는 놈과 y는 gx라고 하는 놈을 뭐 하는 거예요? 연립할 거예요. 뭐 하면 돼? 둘 빼면 되지. y 없앨라고. 그럼 무슨 식이 만들어져? fx 빼기 gx는 0. 자, 그래가지고 이 함수의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는 결국 뭘로 넘어가게 되냐면 방정식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나중에 이제 연립을 자세히 배우면 뭐 등치법 이러면서 둘이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 뭘 만들어주는 거다? fx는 gx가 되는 그런 x를 먼저 찾아주는 거야. 얘 뭐? 실근을 찾아줄 거야. 어머, 나는 분명히 교점을 찾고 싶었는데 실근을 찾네. 방정식으로 넘어갔네. 그게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야. 근데 아무튼 x값을 찾았어. 그럼 내가 지금 찾은 x값이 뭐야? 교점이 되는 건데 어이 진짜 하나씩 꼬꾸라지네 진짜. 손 들어라. 잠깨 빨리. 잠깨 잠. 태수 잠깨고. 도균이 잠깨고 난리 났네. 성재 잠깨고. 알았지? 이거 학교 시험도 아니요. 근데 이게 기본 상식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수학상을 앞에 걸 좀 빨리 빼고 빨리 뺀 거요. 자 다시 뭐요? 교점의 뭘 구하고 싶다?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었는데 뭐가 나왔네? x값 하나 나왔네. 그 말은 교점의 뭐가 나온 거야? x 좌표가 나온 거야. 즉, 자 잘 봐.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려면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주면 되고 그 둘은 같은 겁니다. 이게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야. 그러면 지금 방금 이 문제도 어떻게 푼 거야?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해주세요를 방금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해주게 되면 y는 x제곱 더하기 4x-5라는 함수와 x축이라는 함수, y는 0이라는 함수 두 개를 연립해주세요.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고 있는 거야. 뭔지 알겠음? 그러면 하나 더 넘어가 보자. 누구? 필살제 8번. 요거 하나 더 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네. 또 뭐야? 교점에 대한 얘기이기는 하다, 그치? 그러면 자 봐봐요. 교점을 직접 구하세요, 좌표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는 실근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였다면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는 실근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이고, 근데 그 방정식이 만약에 뭐라면 2차 방정식이라면 판별식 가지고 풀 수 있는 거죠. 뭔지 알겠음? 그럼 쟤는 뭐가 되는 거야? 자, 태수야.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세요라는 얘기는 요 녀석과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이라는 함수와의 교점에 대한 내용이라서 방정식을 세울 건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뭐를 찾아버리면 돼? 교점이 실근이니까 개수는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죠. 됐죠? 근데 그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이네. 따라서 뭘로 넘어가는 거야?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랬더니 뭐가 나와? 0보다 큰 실근이 몇 개임? 2개임.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 몇 개임? 2개임. 하고 끝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풀어나간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알았어? 하나 더 해봐. 요거 하나. 다 x축이네. 요거 하나 봐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뭐라고요? 우리 이거 있니? 그러네. 바본가? 자, 17번 가봐. 2차 함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라는 그래프와 누구?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쵸? 자, 어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는 a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세요. 어머나 뭐가 등장했네? 이번에는 순서가 좀 아니다. 그것까지. 2차 함수와 누구에 대한? x축에 대한 y는 0에 대한 뭐를 물어보고 있네?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네. 그럼 교점의 개수는 누구랑 똑같다? 일단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연립을 해주면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뭔데? a제곱 마이너스 4인데 얘가 0보다 크면 되고 2번 문제는 접하려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3번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근이 있다 없다?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으니까 허근이겠지 뭐.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알았죠? 원래 너희들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뭐였는데? 방정식을 풀기 위한 도구야. 알았지? 우리 오늘까지 해서 방정식 풀이하는 도구들 다 썼잖아. 첫 번째 근을 직접 찾으려면 뭐 하세요? 인수분해 혹은 근의 공식 쓰세요. 두 번째 실근의 개수 또는 근의 개수 또는 근의 종류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뭐였어? 판별식이라는 도구였어. 그리고 근에 대한 얘기가 알파벳에 대한 얘기가 예를 들어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래. 그걸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도구가 또 뭐였어? 근과 개수의 관계였어. 그리고 또 하나의 도구는 뭐 있었어? 혈례근도 있었고 오늘 실근의 도구도 했었지? 그건 다 방정식을 풀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면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야? 방정식을 풀기 위한 그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려고. 어디에서? 함수에서. 함수를 풀기 위한 풀이 도구들이 아니에요. 방정식을 풀기 위한 도구고 그걸 쓰기 위해서 함수를 방정식으로 뭐 해가는 거야? 바꿔가는 거야. 알았지? 그 흐름을 잘 이해해보세요. 이게 나중에 3차 함수에서도 또 나오고 4차 함수에서도 또 나오고 로그 함수에서도 또 나오고 지수 삼각함수 다 나오고 유리무리 함수에서도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오케이? 새로운 함수 배울 때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뭐 19번 19만 뭐야?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 자, 만난다 안 만난다라는 얘기는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는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언급하는 거예요. 즉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교점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연립을 해서 만든 방정식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이 있습니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흘러가서 얘가 y는 0과 연립을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a 는 0을 만들고 이게 실근을 가집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판별식으로 넘어가면 1-3인데 얘가 뭐가 되면 돼? 0보다 크거나 또는 같다가 되는 거야. 두 개인지 한 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실근이 있다라고 하죠. 큰 경우도 포함, 같은 경우도 포함. 됐나요? 오케이? 그 흐름을 너희들이 찾을 수 있겠어? 뭐 살짝 이해 안 되나? 자 다시 2차 함수와 어느 한 함수와 x축이라고 하는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난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는 뭐 하라 그랬어? 둘이 연립하라 그랬죠. 그 연립하는 방법이 둘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야. 얘는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이 나왔어. 그러면 교점이 있습니다는 얘의 실근이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실근이 있다라는 얘기는 두 개인지 한 개인지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실근이니까 판별식으로 넘어가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혹은 같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 흐름이에요. 그럼 두 번째 얘는 얘가 x축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와 만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만나는데 같다라고 할 거야. 이 좀 이상하지 않냐? 그게 너희들이 만나면은 같다라고 외워버려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언제 둘이 같다, 언제 둘이 연립을 하는 거야? 교점이 궁금할 때. 근데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교점이 뭐래? 없습니다거든. 일단 교점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왔잖아. 그래서 둘이 뭐 하는 거야? 연립을 할 뿐이에요. 근데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교점이 없어요라는 말은 무슨 말로 해석을 하는데 실근이 없다고 하면 되잖아. 맞죠? 둘이 같다고 식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같아지는 게 아니라 같아지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돼. 그래서 요걸 풀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 4분의 D a제곱 마이너스 1 걔가 뭐가 됨? 음수가 됨. 그래서 a의 범위 어떻게 됨?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가 나오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풀어. 자, 그 흐름을 잘 기억해주세요. 함수야. 두 함수에서
교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다면 둘이 연립을 해주세요. 연립을 해서 fx는 gx 혹은 얘가 이제 이항시켜가지고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의 실근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세요? 좌표를 직접 구해볼래? 그러면 실근을 구해봐.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네? 그럼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됐죠? 나중에 그게 근과 개수의 관계라든가 플래그 내용까지 계속 넘어갈 거야. 그걸 위해서 방정식에서 앞에서 여러 가지 배워왔던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예요. 자, 이게 수학 3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이걸 가지고 고등수학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니까 이거 좀 내가 좀 길고 장황하게 좀 여태까지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르게 설명할 거야. 알았죠? 여기 거 너희들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 이제 수학 수고했어.